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예. 돈이 최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 철저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주식 눈도 거들떠 보지 마라 그럽니다. 지금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텀에 금리를 인상할 것처럼 이렇게 사인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금리가 또 벌써 올랐어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오르고 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미 연준을 딱 놓고 보면 뭐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다르잖아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미 연준의 12개 지역은행 총재들 중에서 가시카리도 그렇고 골스비도 그렇고 로간도 그렇고 자기 멋대로 막 이야기해요. 예. 매파다 비둘기파다 예, 막 예, 나누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연준은행 총재들은 그 소신을 갖고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올려야 된다. 네. 아니다.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보자.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금통위원들은 올려야 되는 건지 내려야 되는 건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눈치를 보는 건지 금철 기재부 장관 눈치를 보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학자들이면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답답하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금리는요. 일종의 세금입니다. 네. 금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 내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다가 내냐 그러면 금융기관에다가 세금을 다 내거든요. 네. 돈을 썼으니까 빌려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기관들은 왜 돈을 걷어들여야 되느냐. 미국하고 일본이 초저금리일 때 돈을 많이 빌려왔잖아요. 그쵸. 그거 뿌렸잖아요. 예. 빌려줬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금리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금리 비용이 올라가는 그럼 거예요. 외국에서 빌려온 돈 갚아야 되네. 갚아야 되죠. 제가 그래서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갚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해 안 봐요. 금융기관들은 손해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리 부러지는 거죠. 부러지면 어떻게 하냐. 집 나오고 가게 나오고 이제 가게부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강남에 공실이 그렇게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뉴노멀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그렇고 대통령의 고민을 참모들이 얼마나 제대로 해석하고 알고 있는가 이게 제가 고민된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젠슨 황의 재벌들과의 미팅. 대통령도 해외에 가시면 재벌들을 전용기에 태우고 가시고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정치적 쇼를 할 때 포퓰리즘 냄새가 필요할 때는 데려가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매번 굴지의 재벌 회장들이 전용기 같이 탑승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문재인 정권 때는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들도 동반하고 있거든요. 예. 그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 투자해서 진출하는 그런 포인트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 보면 이 양극화 해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더 관심이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재벌들하고 더 친한 행보를 보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옳다 나쁘다는 네.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는 단지 이거예요. 예. 문재인 정부 때는 유능한 홍보실장이 한 분 계셨잖아요. 탁모 씨라고. 탁현민. 그분이 모든 것을 네.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도록 예. 했으니까 잘 연출을 했다. 잘 연출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망가지고 있는 걸 눈치를 못 챈 거네. 못 챈 거죠. 아니 그거를 망가지고 있는 걸 지금은 알고 계시잖아요. 중소기업들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잖아요. 탁현민을 빨리 고용해야 되겠네. 빨리 이재명 고용하- 대통령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주가가 거의 뭐 8,000원에 육박하다가 7,500선 아래로 빠졌다가 이제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뭐 생산적 금융이다 해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주택에 쏠렸던 그 돈이 이제 유동성으로 좀 흡입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한 달째 팔고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그 국내 주식의 한도를 높였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계속 뭐 12,000까지만 올라가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제 언젠가는 연금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국내 예. 주식을. 예. 그런 제동장치는 돼 있는 것인지. 없죠. 주식시장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 또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 다 좋다니까요. 그 부분도 저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인데 아직도 3천도 못 가서 벨벨거리고 있는 것도 대통령께서 잘하신 거 맞아요. 문제는 이게 한 5천까지 가가지고 어느 정도 기반 다지고 건물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3천 탄탄하게. 올리고 땅 가고. 탄탄하게. 그렇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그랬냐? 일본도 그랬다. 일본은 어떻게 됐는데 34,000에서 지금 68,000 예. 갔다가 64,000이다. 예. 걔들은 2배 갔는데 우리는 4배 갔고요. 예. 미국에서 뭐라고 막 계속 분위기를 띄우냐면 코스피 저거 13,000까지 가.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저거 300만 원까지 간다. 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 국민들 아시잖아요. 확 달려들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골드만삭스라든가 뭐 이런 외국계 투자기관들이 그렇게 한국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기대감을 확 부추겨 놓고 그 뒤에 또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나요? 정말? 신뢰할 수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그냥 네. 주시면 답은 드리면 못합니다. 신뢰해서도 안 되고. 네. 예.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니 그래놓고 왜 걔들은 또 팔고 나가는 거예요? 주가를 부양해 놓고 팔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 13,000
시장까지 가면 예. 가지고 있어야지 외국인들이. 예. 근데 왜 팔고 나가냐? 조정을 받게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라고 있어요. 예. 공매도도 있고 예. 선물 시장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큰 손이니까 얼마든지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들이 지금 다 팔았지만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지금 쇼팅을 쳐놨거든요. 하방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주가가 푹 떨어질 걸 예상해서 예. 떨어지면 또 매입을- 이익을 보는 거죠. 그 이익을 과정에서. 예, 그렇게 지금 이익을 받겠네 그럼? 많이 봤죠. 예. 지금 한 연이틀 계속 그럼요. 빠졌었는데 그다음에 또 이제 위로 상방으로 치고 올라오겠네요. 상방으로 치고. 그러니까 그러한 금융의 아. 테크놀로지를 많이 예. 알고 있으니 그런데 저희는 경제 유튜브는 아니지만 예. 그런 지식들도 개미 투자자들한테 예. 좀 많이 좀 설명을 해서 좀 당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력은 합니다만 진짜 외람된 말씀인데 교만하고 잘못 들으면 후배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방송에 네. 자리를 잠깐 비껴놔 있거든요. 예.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그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도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 쪽이 우선 더 큰 예. 문제예요. 사실은 국가의 예산이 740조 760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 1년 뭐 예산 그래봐야 뭐 한 100조 치면 7배가 넘는 예. 주식회사를 대통령이 예. 회장이고 그렇죠. 경제참모들이 구조본 역할을 하는데 음. 그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외국인을 탓하기 전에 네. 아까 말씀하신 유노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대한민국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가 어떤 이사하고 어떤 부사장급이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아시겠지만 금융소득세 있나요? 주식은 그 거래세만 내는 거죠. 거래세만 내죠. 우리나라는 금융종합과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 받았을 때는 오히려 배당은 배당 종합과세를 종합과세 하는데 대상입니다. 그냥 그 주식을 팔아서 챙긴 이득은 세금이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든 게 재벌 중심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주식 투자도 보면 이제 항상 이제 그랬었잖아요. 예. 연말 되면 대주주들이 이제 몇 억씩 금융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주식을 털기 때문에 폭락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미 투자자들도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동조를 했어요. 네. 민주당에서도 원래는 당론 자체가 금융종합과세에 포함을 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식 호황인데?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정치적 예. 행태다 이 말씀인 거죠. 정책을 하는 사람 예. 같으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늘 금융종합소득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민주당에서 그거를 연기하고 국민의힘도 연기한 거는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표를 의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에게 뭐가 장기적으로 해가 되고 득이 되는지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칭찬받아가 뭐하노 이해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후손들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을 보고 좀 정치하는 분들이 수준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5류도 안 되고 한 6류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한 3류 정도까지는 올라오면 대한민국 경제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소득, 그다음에 은행 이자 이런 거는 다 합쳐갖고 이제 금융종합과세를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미국에 주식 투자를 하면 예. 거기서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이 되면 예. 또 세금을 물려요. 예. 국세청에서. 예. 미국 주식을 하면 물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투자금이 많지 않은 애들도 한 250만 원 소득은 내잖아요. 근데 그 이상부터는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같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해가지고 뭐 수십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 안 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죠. 환율이 지금 1,500원에서 뭐 1,600원 갈지도 모르는데 예. 환율에서 세금 다 제하고 남으니까 괜찮다. 한국 주식 하지 마라. 그냥 제가 달러 베이스로. 달러 베이스로 계속 하셔라 그래요. 그 모든 과학과 기술의 선도가 미국 중심이고요. 네. 아시겠지만 히스토리도 그렇고 예.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전부 미국에서 나온 기술이에요. 이거를 중국 애들이 가져가서 중국 사람들이 자기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지 모든 기술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 회장의 말처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답이다라고 뭐 한 2, 3년 전부터 말씀을 쭉 드렸었어요. 지금 이제 스페이스X 곧 이제 상장하죠. 상장하잖아요. 135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다 근데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많이 팔고 나갔다. 그래서 뭐 MBC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MBC를 막 욕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건 진실이 뭔가요? 영향은 좀 있긴 있었겠죠.
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면서 미국의 스페이스X가 시장 공개할 때를 대비하지 않고 무작정 돈이 필요하니까 한국 주식을 팔았다라고 해석하는 기자분이 계신다면 실제 보도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이브한 분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주식이 조정받으니까 정부가 책임 회피성으로 그런 걸 알려줬나? 서학 개미들을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환율로 오르는 게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국민연금을 갔을 때 아니 국민연금 뭐 하느냐. 만약에 당신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상장했을 때 투자를 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엄청 불어있을 것이다. 정말 뭐 부자가 했냐? 됐겠죠. 부자가. 뭐 했냐 당신들. 뭐 삼성물산 주식 사가지고 에버랜드 때문에 뭐 연금 CEO가 뭐 감옥 가고 그런 행태를 되풀이했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 철저하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주식 눈도 거들떠 보지 마라 그럽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한 탈을 쓴 투기 시장이고요. 미국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에 가까운 시장입니다. 왜?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대충 나오고요. 재정 정책이 어떻다는 것도 시장에 나오고요. 시장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다 일부분적으로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모든 과학과 기술이 누가 주도한다고요? 미국이. 경제학자들도 그 연구를 했어요. 10년 평균 수익률이 얼마일까? 미국이 15.5% 줍니다. 한국 얼마 줄 것 같습니까? 3.3% 줍니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미국 가죠. 근데 자꾸 서학개미가 미국 가는 바람에 환율이 올라간다. 뭐 30조 투자해서 환율이 그런 이상한 궤변을 넣어놓길래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일가를 했습니다. 그런 궤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는 이른바 애국주의니 뭐 이런 게 호소가 통하지 않죠. 옛날에 우리 IMF 때 이제 저도 금 다 내놨었는데 지금 갖고 있었으면 굉장히 부자 됐을 텐데 그때는 정말 국민들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먹혀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한민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으려고 한다. 그러면 금이 없으니까. 자, 지금 서학개미 분들 투자했던 분 돈을 갖다가 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그 달러로 좀 우리가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국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국자죠. 그러면 내국노 취급을 받는데 애국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인생은 이렇게 늘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라서 하나의 법칙만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조금 더 유연하게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